특히 저희가 쓰는 항암제 중에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손발 저림이 많이 남는 약이거든요. 결국 손발 저림 같은 후유증을 적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항암을 짧게 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폐암을 주로 보고 있는 윤신규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대장암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선생님께 몇 가지를 여쭤보는 형식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를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술 다 하신 분들 제일 겁나는 게 이제 재발이라는 단어잖아요. 사실 입에 올리기도 싫으실 것 같기는 한데 대장암이 나 혼자 이렇게 수술하고 재발을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1년에 발생하나 이걸 조금 환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얼마나 생기나요,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대장암 발생 건수는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요새는 점점 젊은 대장암 환자분들도 늘고 있어요. 45세 이상이면은 저희가 대장암 검진을 권고를 드립니다. 선생님 대장 내시경 하셨나요? 그럼요. 45세는 안 됐는데 네, 저는 45세가 넘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고요. 장을 아주 깨끗이 비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은 여러 암종 중에 드물게 미리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암이거든요. 대변 검사를 한 1,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권고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이 이제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도 하고 수술에 이어서 2기, 3기 이상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수술하고 다 했는데 항암 치료 환자 그러면 사실 제가 환자라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대장암은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데요. 1기는 수술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 2기나 3기부터는 재발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서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2기 대장암은 약 30%, 3기 대장암은 약 50% 정도의 재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발 위험을 줄이고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환자면은 이거 항암 치료가 원천 봉쇄되는 거냐 재발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얼마나 낮아지는 건지. 실제 항암 치료를 다 했는데도 재발을 했다고 슬퍼하시고 불만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당연히 있거든요. 항암 치료를 한다고 모든 재발이 다 막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3기의 경우에는 요즘 항암 치료를 다 하면은 5년 동안의 무재발 생존율, 5년 동안 재발 안 하고 있을 확률이 약 70% 가량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술만 했을 때는 그 확률이 이제 50%가 돼요. 그래서 약 20% 정도 항암을 해서 완치율이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5년 완치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과거 수술만 했을 때의 데이터가 약 70%의 5년 완치율을 보기 때문에 약 10% 정도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은 3기 같은 경우는 약 30%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20% 환자분들이 결국은 재발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긴 하지만 이게 100%다 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5년 동안은 계속 검사를 하시고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 재발 안 하려고 뭐 이것저것 주변에서 권유하는 것들 너무 많은데 10% 20% 확률이면 저 같으면 항암 기꺼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공고한 데이터라면 할 것 같습니다. 2기도 3기도 다 이제 2기 안에서 몇 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2기도 A, B, C로 나누고요. 3기도 A, B, C로 다 이렇게 세부 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기 A 같은 경우는 사실 꼭 해야 되나 항암 치료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생존율 차이가 2기 A 같은 경우는 보통 3에서 4% 정도로도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나이가 많으시다든지 기운이 많이 없으시다든지 그러면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확률도 많거든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그럼요. 있겠네요. 그런데 3기 C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항암 안 하면은 거의 뭐 한 60-70% 이상 재발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힘들어도 최대한 뭐 항암제 용량을 좀 낮춘다든지 중간중간에 이제 영양 공급을 하면서라도 가능하면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얼마나 하나요? 환자들 다 물어볼 것 같은데. 6개월 치료가 표준입니다. 제가 보는 폐암은 수술 후에 이제 한 3-4개월밖에 안 해가지고 제가 받는 느낌도 좀 길게 느껴지는데 다 해야 되나요? 그렇죠. 6개월 치료 다 하면 좋긴 좋은데요. 근데 그만큼 치료가 힘들고 후유증도 많이 남아요. 특히 저희가 쓰는 항암제 중에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손발 저림이 많이 남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한 2-3개월 정도, 길게는 4-5년 이상 계속 손발이 저려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왔습니다. 이것을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말초신경병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한
임상시험도 했었지만 결국 손발 저림 같은 후유증을 적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항암을 짧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점점점 오래 할수록 더 많이 저리거든요. 신경이 더 손상이 되고요. 짧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짧게 하면은 그럼 재발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3개월 치료를 해도 재발을 예방하는데 충분할까? 이런 의문이 연구자들한테도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그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3개월 치료하고 6개월 치료를 비교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이루어졌고 한 6개 정도의 3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전부 다 합쳐보니까 한 15,000명 정도의 대규모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옥살리플라틴 치료만 좀 짧게 하는 임상시험이 또 이루어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개월 하나, 6개월 하나 똑같으면은 그러면 3개월만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결론이 대단히 애매하게 나왔어요. 재발률 차이는 사실 1%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3년째 재발하지 않을 그런 확률이 75%대 76%로 나왔거든요. 3개월이 75%, 6개월이 76%. 그러면 선생님은 몇 개월 하시겠어요? 3개월 할 것 같은데. 손발 저린 거 엄청 힘들어요. 맞아요. 네. 네네네. 근데 그러면 그 1%를 무시해도 되는 거냐? 이거를 무시해도 된다고 이런 통계적 가정을 하고 임상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선생님 아시겠지만 네. 이런 거를 이제 비열등성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비열등성 임상시험이 가정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 설명하기도 어렵고 의사인 저희들도 종종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 연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논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각자의 진료에 반영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의사마다도 그렇구나.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임상시험의 결론은 3개월하고 6개월이 차이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에요. 애매하네요. 그래서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치료를 하느냐 이거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이 많은 15,000명 정도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위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래서 2기, 3기 환자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 2기 A, 2기 B, 2기 C, 3기 A, 3기 B, 3기 C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항암제도 다 조금씩 종류가 다릅니다.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은 똑같이 들어가지만은 스케줄이 같이 쓰는 다른 약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병기에 따라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3기 중에서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 종양의 깊이가 깊다든지 림프절 전이가 많이 간 분들은 힘들어도 6개월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위험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차이가 전체 다 합치면 한 1% 나는데 고위험 환자들만 모아보니까 한 2에서 3% 정도는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항암제 종류가 젤록스하고 폴폭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젤로다라는 약이랑 같이 하면 젤록스, 그리고 옥살리플라틴이랑 5FU라는 약을 같이 하면 폴폭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젤록스로 하면 3개월, 6개월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폴폭스는 그래도 6개월, 3개월, 6개월 차이가 좀 낮거든요. 특히 이제 3개월 하는 경우는 젤록스라는 그 약제의 조합으로 하면은 그래도 6개월 하는 거랑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3개월을 하면은 젤록스를 많이 쓰고 있고요. 환자분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렇죠. 어떤 부작용을 겪으시는지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3개월만 해도 재발 예방 효과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손발 저림의 부작용은 확실히 적어요. 네.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손발 저림, 중등도 이상이라 그러면은 보통 일상생활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뭐 산책하고 뭐 장 보고 뭐 이런 것들 활동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힘든 그 정도의 손발 저림이 있는 경우가 3개월만 하면은 15% 정도인데 6개월에서는 45% 거의 절반 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치료 기간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해보고 할지 말지 더 할지 말지 결정하면 안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는 웬만하면 6개월을 채우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담당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사실 근데 이제 대장암이 요즘엔 젊은 분도 많지만 연세 있으신 분도 많잖아요. 또 요즘엔 워낙 고령 환자분들도 다 수술을 하시고 외래로 오시는데 그때 이제 항암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길게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걱정이 되고요. 사실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저도 괜히 항암하다가 몸 상태만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그럼요. 저희도 걱정을 엄청 많이 합니다. 많이 왠지 해요. 항암을 하다가 이제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걱정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당연히 이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했고, 그럼 노인도 항암 치료했을 때 재발률이 낮아질까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예전에 임상시험을 하고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노인분들도 재발 예방 항암 치료를 하면은 더 오래 사시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임상 연구에 들어가는 노인분들은 아주 건강한 노인들이죠. 그렇죠. 저보다 더 건강한 노인분들이. 이제 노쇠 정도가 심하신 분들, 네. 그리고 혈압, 당뇨, 심장병, 콩팥질환 이런 여러 지병이 있는 분들은 항암 하시다가 오히려 더 쇠약해지시고,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체력이 다운되면은 그 다음 회복이 되는 맞아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결국은 이런 항암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항암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노인분들은 영양 상태라든지 알게 모르게 치매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운동 능력이나 근육량,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사실 잠깐 보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 포괄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인분들이 영양 상태라든지 뭐 근육량, 그리고 다른 동반 질환, 약제 복용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진료가 많은 병원에 이제 노인병내과 또는 노년내과에서 그런 진료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진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앞니를 점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이 환자는 정말 재발할 것 같다 이러면 딱 항암하고, 이 환자는 하나만 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안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딱 항암 정말 해야 되는 분만 딱 골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네, 없겠죠? 맞아요. 그런 방법이 이제 점점 이제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3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 다 하면은 한 70% 완치가 되시는데, 사실 50%는 항암 안 해도 완치되는 환자들이에요. 그쵸. 예, 네. 수술만 해도 50% 생존율은 얻을 수 있으니까요. 50%는 항암 안 해도 완치되는 분들, 20%는 항암을 해서 그만큼 생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암을 해서 완치되는 분들이 20%고, 맞아요. 항암을 다 해도 30%는 재발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항암을 하던 안 하던 재발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20%만 골라서 미리 지금 우리가 쓰는 항암제를 쓰고, 30%는 지금하고 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이렇게 미리 알고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제 충분히 검증되진 않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재발 위험을 가장 아직까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게 ctDNA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에서 나오는 종양 유전자 조각이 피 속을 떠다니고 있는 것들을 잡아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가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는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고가긴 한데 이용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험은 되지는 않죠. 근데 그게 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기 A여서 항암을 할지 말지 많이 고민이 고민되는 된다.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ctDNA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하는 게 그래도 한번 해볼까? 낫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음성이 나오면은 재발률이 매우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안심하고 항암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데이터 점점 쌓이면 나중에는 정말 이거에 준해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근데 이런 검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가 사실은 아직 명확히 나온 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ctDNA 검사를 이용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환자를 치료하느냐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로는 병기뿐만 아니라 ctDNA 검사까지 참고해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수술하고 나서 재발 예방 항암 치료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는 대장암 안 봐가지고 저도 많이 선생님께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환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